한국 축구대표팀이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 예선 F조 3차전에서 김영권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두 골을 잇따라 성공시켜 FIFA 랭킹 1위 독일의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인종차별과 성소수자 차별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열린 가운데 로툰도 시장과 시의원들은 이번에도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법 적용을 받는 100만 가구의 렌트 인상률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민승기 전 뉴욕 한인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최종 진술서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월드컵 한국과 독일의 경기 많은 분들 보셨을 겁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 예선 F조 3차전에서 승리했습니다. 한국팀은 경기 추가 시간 김영권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두 골을 잇따라 성공시켜 FIFA 랭킹 1위 독일의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비록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오늘 우리 한국인의 자존심을 세워주며 열심히 뛰었던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인종차별과 성소수자 차별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로툰도 시장과 시의원들은 이번에도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했고 이어서 열린 타운홀 회의에서는 한인 주민과 백인 주민들 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해 문제의 본질이 인종 간 갈등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인종과 성소수자 차별 발언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공식적인 사과와 적절한 후속 조치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타운 행정부가 끝내 무시하자 주민들은 타운홀 앞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진 타운 원래 회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한인 주민들과 타운 행정부 편을 드는 백인 주민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로툰도 시장은 행정부 직원들에게 인종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한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디 피레라시 의원은 이미 로툰도 시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과를 한 바 있고 시장 본인이 언급하지도 않은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발언에 나선 한인들은 이번 인종차별 문제의 피해자인 한인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로툰도 시장 당선 이후 친인척 16명이 타운에 고용된 기록을 보이며 해명을 요구했으나 백인 주민들은 한인들이 타운의 평화를 깨트리고 있다며 로툰도 시장과 타운 행정부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의 중간 백인 주민의 한인 혐오 발언으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두 주민이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인종차별과 성소수자 차별, 친인척 채용비리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행정부는 주민들의 질타에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고 일부 백인 주민들까지 가세하면서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법 적용을 받는 100만 가구의 렌트 인상률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는 전체 임대 아파트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리스를 갱신할 경우 렌트 1년 연장은 1.5%, 2년 연장은 2.5% 인상하는 방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같은 인상률은 4년 만에 가장 높은 것입니다. 2만 5천여 명의 건물주를 대표하는 렌트 안정협회는 리스 계약 1년 연장 시 4%, 2년 연장 시 7%의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최종 인상률은 이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것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렌트 동결을 요구하는 세입자 권익단체 대표들과 건물주 대표단체인 렌트안정협회, 뉴욕부동산위원회 등이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렌트 인상률은 건물주의 렌트 수입과 건물 유지 비용,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2015년과 2016년에 2년 연속 동결한 후 지난해에는 렌트 1년 연장 시에는 1.25%, 2년 연장 시에는 2%의 인상률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는 2017년 말 기준으로 96만 6천 개의 유닛이 있어 전체 임대 아파트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유닛의 렌트가 법정 상한선을 넘으면 렌트 안정법 적용 대상에서 해제되며 건물주가 건물 전체나 일부 유닛의 구조적 개선 작업을 시행했을 경우 그 비용의 일정 부분을 추가로 렌트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최종 진술서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민 전 회장은 뉴욕 한인회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최종 진술했고 뉴욕 한인회는 재산세 체납액과 그에 따른 이자 등 모두 50만 달러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을 상대로 공금 50만 달러 반환 소송을 제기한 뉴욕 한인회는 25일 법원에 접수한 반박문을 통해 민 전 회장이 뉴욕 한인회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며 피해를 입혔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는 최종 진술서에 반박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반박문에서 우선 민 전 회장이 뉴욕 한인회 간 재산세를 미납해 29만 5,711달러에 달하는 체납액을 발생시키면서 담보 설정이 된 것은 물론 재산세 체납에 따른 이자도 무려 6만 4,105달러를 새롭게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금 6만 달러를 비롯해 민 전 회장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7만 달러 등 모두 50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전 회장 측은 뉴욕 한인회가 제시한 최종 진술서의 반박문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위헌 소송 최종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반이민 행정명령의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이란과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9월 3차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와이 주정부가 이슬람권 5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5대 4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명령을 인정했다며 미국 국민과 헌법의 대단한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들 5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8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제한했으며 하와이주는 이 중 이슬람권 5개국에 대한 입국 금지에 대해서만 위헌 소송을 했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이 가족과 함께 미입국하는 가족들의 구금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전 행정부의 체포 후 석방 정책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케빈 맥클레난 세관 국경보호국 국장이 미입국자 급증으로 인해 수용시설이 부족한 데 따라 잠정적으로 자녀와 국경을 넘는 성인은 자녀와 격리하거나 구금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홀로 미입국하는 성인들은 계속해서 형사 기소하고 있고 가족이라도 자녀가 위험에 처해 있거나 형사 범죄 기록이 있으면 자녀와 격리시켜 구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종료한 오바마 전 행정부의 체포 후 석방 정책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17개 주는 미입국 가족 격리 정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시애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걸빌 그루얼 뉴저지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입국 가족 격리 정책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매일 상반되는 정책을 반복해서 발표해 국민들의 삶이 위험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부수입을 위해 세컨잡을 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절반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소득은 월 평균 $200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뱅크레이트닷컴이 셀러리맨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5.6%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11.6%는 매주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소득은 월 평균 $686로 나타났으며 $200 미만이 49%로 가장 많았고 $200에서 $500는 17%, $500에서 $1000 9%, $1000 이상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세컨잡으로는 주택 보수, 차일드 케어, 바텐더 등의 아르바이트가 많았습니다. 세컨잡을 하는 사람 중 4분의 1가량은 본업으로 충당되지 않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이지만 더 많은 59%는 단순히 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아르바이트의 가장 적극적인 연령대는 밀레니얼 세대로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부업을 하고 4분의 1가량은 매주 세컨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5세 이상의 4%가량도 정기적으로 부업을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인은행들의 대출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이나 부실 채권화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1분기 뉴욕 일원에서 영업 중인 10개 한인은행들의 대출 총액 중 부동산 대출 규모가 83.12%에 이른다고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밝혔습니다. 10개 중 8개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은행은 KB 하나은행으로 대출 총액 99.83%인 1억 1,658만 2천 달러가 부동산 대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은행 중 대출 규모가 가장 큰 뱅크 오브 홉과 한미은행 역시 대출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홉의 총 대출 중 81.22%인 92억 4,080만 달러가 부동산 대출이었으며 한미은행의 총 대출 중 83.22%인 36만 7,814만 4천 달러가 부동산 대출이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동산 담보대출 편중 현상에 대해 은행들이 안전성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다며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높으면 채권 회수 절차는 용이하겠지만 부동산 시장 위축 등 변동성에 따라 부실 채권화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기업 대출과 크레딧 카드를 포함한 개인 대출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뉴욕시 전역의 공원들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곳 중 한 곳은 100년 전에 조성된 공원으로 개보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시 5개 보로 전역 1,485곳 공원의 평균 나이는 73세로 인프라 개보수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도시미래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시 전역의 공원 20%가 지난 25년 동안 주요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고 20년 전을 마지막으로 주요 보수 공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원의 25%가 최소 84세를 기록했고 10곳 중 한 곳은 100년 전에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 전역의 공원 인프라를 보수하는 데 58억 달러의 전례 없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보로별로는 맨하탄 공원 282곳의 나이가 평균 86세로 5개 보로 가운데 노후화 상태가 가장 심각했고 그 다음이 브롱스 공원 291곳이 74세, 브루클린 411곳이 73세, 그리고 퀸즈, 스테튼 아일랜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뉴욕시 정부의 공원 인프라 유지 보수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이 다른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시공원국은 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시정부가 꾸준히 노력해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롱비치 노인 아파트에서 소방관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70대 한인 노인은 평소 별다른 문제 없이 평범하게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왜 이런 범행이 저질러졌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관 살해범으로 체포된 토마스 김 씨는 평소 주민들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4년 전 노인 아파트로 이사온 김 씨는 주민들의 눈엔 범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평범한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김 씨의 갑작스러운 체포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He was very quiet, very reserved. You wouldn't have thought he would be doing something like that. I mean, it's still kind of shocking for me. 이에 따라 김 씨가 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당국은 김 씨가 누군가에게 총격을 가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The only thing I can think of is he had this so-called suicide by cop attitude. You know, if I make enough problems with a gun here, they're going to come and take me out. He didn't have the guts to do it himself, so maybe he wanted the police to do it. That's the only thing I can think of. Because he seemed like a normal person otherwise. I just don't know. He didn't give any hints around here of being of any abnormalities, really. He just seemed like a nice old man. 현재까지 김 씨에 대해 밝혀진 사실은 수년 전 자동차 절도 혐의로 체포됐던 전력과 도박을 좋아했다는 형의 증언뿐인 가운데 이번 범행 동기는 여전히 미궁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재 김 씨는 2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재현입니다. 캘리포니아와 한국 간 운전면허 상호 인정 법안이 어제 주 하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한국 운전면허를 캘리포니아주에서 인정해주는 내용의 법안 SB 1360이 어제 가주 하원 교통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주 하원 검토 과정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 전체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영사관 측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SB 1360은 앞으로 하원 세출위원회와 하원 전체 회의의 의결, 상원 전체 회의 최종 의결 그리고 주지사 서명 등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에 대한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트리 교육위원회는 오는 9월 시작하는 2018-2019 학년도부터 학군 내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등에 무장 보안 요원이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는 지난 4월 말부터 무장 보안 요원이 학교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으며 노던밸리 리저널 고교, 힐사이드, 오들랜드 파크 등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학군에서 잇따라 무장 보안 요원 배치가 결정됐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리버트 아일랜드 서쪽 부지에 2만 6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새 박물관이 내년 5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총 7천만 달러의 공사비가 투입된 박물관은 1층에 전시관이 들어서고 건물 위에는 루프탑 테라스가 설치돼 자유의 여신상 주변 경관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자유의 여신상에 대한 역사를 담은 8분에서 9분 길이의 동영상이 상영되는 극장도 들어섭니다. 버겐 카운티 주택국은 한국어 또는 스페인어 등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주택 보조 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부동산이나 은행, 사회복지 등의 관련 직종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타이핑 능력, 영어 읽기와 쓰기,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서 신청은 이메일 또는 해켄색 주택국 사무실로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내 공립야외 수영장 53곳이 27일부터 9월 9일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퀸즈 지역 공립야외 수영장으로는 베이사이드 포트 토튼, 베이사이드 메리 큐리 파크, 리틀렉 PS 186 등 총 7곳이 있습니다. 공원국은 이들 수영장에 35만 달러를 투입해 수영장 시설 개선 공사를 마쳤으며 요가, 에어로빅, 줌바 교실을 무료로 엽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비와 소나기 예상되며 습도가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영상 29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영상 22도.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으나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